네,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 민혜입니다. 금일은 국토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살펴본다고 그랬죠. 제가 요즘에 유튜브 동영상 다른 것도 좀 살펴보면 심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께서도 정말 전문가들도 심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를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할 줄 알면 큰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줄기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 심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 심리조사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국의 흐름 어떻게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2019년 2월이죠. 자, 지금 심리지수는 이제 2월 달께 3월 달에 나오고 3월 달께 4월 달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알고 내가 부동산을 바라보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아마추어든 전문가든 크게 조금 그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상승하는 기류 때도 마찬가지고요. 급상승했을 때 또는 하락 국면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매달 또는 일주 단위 또는 KB 그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일주 월간 단위로 나오는 그 가격 동향 조사도 여러분들께서 꼭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이해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 92.7, 전월 대비 2.7%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하강 국면에 있습니다. 하강 국면. 하강 국면에 있는데 약간의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승은 했지만 일단 심리 지수 자체는 전반적으로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국 주요 상승 지역으로는 울산 굉장히 지역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었던 지역인데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울산이라는 지역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지금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울산의 흐름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울산 지역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주도형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기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 도심, 지금 지역 경기 침체가 되어 있는 지역 가만 놔두진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심리 자체가 위축이 돼서 그런 측면도 있고, 두 번째로는 공급 입주 물량이 울산 주변에도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언제쯤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그 타이밍을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울산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울산이나 경남, 경기가 지금 상승은 했다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뭐라고요? 하락 기조에 있다. 하락 기조에서 조금 좋아졌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 기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요 하락 지역 부산, 세종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잠깐 일시적으로 한 달 정도 상승폭을 이어갔었지만 바로 주요 하락 지역으로 전환됐다. 근데 지금 당장 세종시는요, 입주라든가 공급 물량, 그리고 이제 그런 부담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종은 항상 관심 지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이 지금 조정 국면에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부산 전반적으로 보시면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승도 했습니다. 상승한 지역들 보시면 그 부산 같은 경우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일부 지역을 완화해줬어요. 규제를 완화해줬다. 조정 대상 지역. 제가 두 달 전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분명히 상승할 거다. 그래서 전국, 그러니까 부산 전적을 봤을 때에는 통틀어서 봤을 때는 하락 기조지만 일부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조정 대상 지역, 규제라는 거는 자, 묶일 때는 조금 안 좋지만 규제라는 거를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간 거고, 규제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됐다고 하지만 향후에 이 규제가 풀릴 경우에는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게 상승 쪽으로 좀 급하게 좀 급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내 집 마련을 하셨을 때 자금이 허락한다면 규제 지역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 2.8% 동일하게 이제 거의 상승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하락 유지입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반등한 거예요. 그래서 주요 상승 지역 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하락 지역으로는 세종과 제주. 자, 제주도 한때 굉장히 핫플레스 지역이었지만 자, 여기 공급 물량 굉장히 입주 물량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에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아직도 제주도 굉장히 가격적으로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서야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상담을 해보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접근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당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국 매매 시장입니다. 주택. 그래서 전반적인 국면은 보합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주요 상승 지역, 그래서 이제 울산, 충북, 경남이 상승을 했고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역적으로 경기 침체라든가 또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으로서 특히 충청북도가 그랬죠. 충청북도가 이제 좀 상승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충청도 아직까지는 지켜보아야 하는 지역이라는 거 드릴게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하락지역 세종, 부산, 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에 이제 강남 4구발, 그러니까 강남발, 역전세, 여월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주요 상승 지역, 전세 상승 지역 제가 그랬죠. 전반적으로 전부 다 상승하거나 또 하락하는 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요 상승 지역, 전세가가 올라가는 지역 대전, 경남,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전반적으로 다시 상승 기류로 돌아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하락 지역으로는 세종 입주 물량 많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입주 공급 물량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컨하우스라 그래서 강원도에다가 그 평창올림픽 그 호재를 타고서 굉장히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택 공급 과연 이 세컨 주택이라는 게 자, 우리가 아무리 뭐 3만 불 시대 뭐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우리 전반적으로요, 지난 10년, 20년을 놓고 봤을 때, 자,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고요.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위 10%, 5%, 1%로 갔을 때 그분들의 소득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요. 전반적인 국민들 대다수는, 야, 그 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자, 일자리에 대해서도 고용 불안, 비정규직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자, 세컨하우스 그들만의 리그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강원도가 조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주도도 동일해요. 강원도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전세 시장도 지금 제가 뭐 이전에 동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그 하락폭이라든 강도라는 게 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강남구에 내가 무리하게 투자를 했거나 또는 그 마지막 작년 급등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체감을 하거나 앞으로 전세 만료 기간이 돌아오게 되면 분명히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가 주변의 수요와 공급, 입주 물량의 여부에 따라서 그 입주 물량 수량에 따라서 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느슨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분 다, 그러니까 어떤 상승론이나 하락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지금의 현실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그런 능력을 키우시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보세요. 객관적인 자료.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위험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체감하는 자 몸소 느끼는 그 강도와 폭은 다 다르다. 그랬을 때 강남 굉장히 비쌉니다. 전세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그 매매 가격도 비싸고요. 그렇지만 주변 외곽 쪽으로 나갈수록 자 작년에 상승했던 폭이 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외곽 지역에서 조금 올랐다고 해서 뭐 역전세, 여월세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안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고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너무 자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찍지만
저 자극적으로, 뭐 제목도 썸네일도 만들고요. 내용도 자극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 여러분들에게 뭐 좀 미쳐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좀 직시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싶은 거고요. 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이런 자료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지, 이런 그 핵심적인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저 하나의 제 나름대로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지금 뭐 강남 4구 주변이라든가 또는 3도심 쪽에 굉장히 가격이 높았던 지역에 내 물건이 없거나, 또는 최근 2018년도에 매입하지만 않았다면, 2017년도에 매입만 안 했다면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국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남, 대전, 제주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장은 안 좋다. 그렇지만 토지 시장은 조금 뭔가 반등을 하고 있다. 왜? 가격적으로 좀 조정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매수 거래세가 좀 있다. 그래서 심리 자체가 좀 올라갔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이 중요한 거예요. 큰 틀에서는 하락 국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단 약간의, 자, 움직임은 있더라 라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자, 토지 세종, 부산, 전북 같은 경우에는 하강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요 하락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이제 수치로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일단은 2018년도, 2019년도 소비자 심리지수,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숫자 파악, 그러니까 그래프들을 만들어 보셔도 좋고요. 흐름을 파악하셔도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지역적으로, 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냉소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극단적으로 얘기하거나 자극적으로 얘기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너무 느슨하게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입주 공급, 분양 물량이 앞으로, 분양 시장이 열릴 만한, 분양해서 공급이 늘어날 만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꼭 걸러서 들으세요. 지금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자, 호황기는 아닙니다. 그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리 자체가 꺾였는데,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에서 이제 접근을, 그러니까 시장을 얘기하거나 바라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문가들 중에서. 자, 그러한 지역들은 일단은 공급 물량, 그러니까 분양 시즌이 다가오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셔도, 여러분들께서 무방하실 것 같고요. 그러한 지역들은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자. 그래서 이제 향후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 입주 물량도 체크를 하면서, 자, 부동산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일단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 드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토연구원, 소비자 심리지수 보시면 됩니다. 직접 찾아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도 있습니다. 주택에도 아파트도 있고 단독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통틀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먹구름이죠. 자, 이쪽 동쪽으로 보면 다 먹구름입니다. 근데 가운데 세종시가 잠깐 한 달 정도 반짝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차가운 색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색상만 구분하시면 누구나 전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권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그 파란색, 냉소적으로 좀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전반적인 시장을 보시면 소비자 신장 심리 지수 자체가 그렇게 뭐 변화되거나 1월달, 2월달로 이제 살펴보셨을 때 크게 변화된 건 없다. 전반적으로 심리가 좀 얼어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지적으로 보시면은 그 심리 자체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디가 조금 더 많이 떨어졌는지, 또는 1년 전, 2년 전 가격까지 조정이 많이 됐는지, 자, 이런 것들을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자, 저가에 매수하려고 움직이시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되고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택시장 소비자심리지수, 부동산 시장 소비자심리지수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좀 체크해 봐야 할 게, 자, 울산광역시
굉장히 먹구름이에요. 어둠의 도시. 자, 우리가 심리지수로 보면 굉장히 어두웠지만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뭐 우상향, 급등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조금 상승을 좀 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하락폭 속에서 약간의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 수도권 보시면 좀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천군이라든가 양주시가 그 전월 대비해서 굉장히 따뜻한 색, 노란색 상승 기류로 바뀌었다는 거, 저는 이 북쪽, 경기도 북부권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고 알았다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양주시나 연천군도 조금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예, 지금 전체 다 보시면은 먹구름을 조금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냉소적이고 냉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택 매매 거래 시장입니다. 매매 시장을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도 지금 전라권은 따뜻하다. 그래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는, 자, 광주광역시가 조금 소폭 하락을 했었지만 지금 매매 시장이 조금 다시 상승을 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이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동시 상승하는 지역이 광주광역시고요. 전라남도다 라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좀 냉소적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서 살펴보시면 이제 그 주택 매매 시장 수도권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도 위에서 보셨다시피 연천군이라든가 양주시, 경기도의 양주시 이쪽 지역이 조금 그 매매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요쪽 오른쪽 다음 달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연천군, 양주시 굉장히 뭔가 예, 좀 따뜻한 색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포천시도 조금 따뜻한 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전월 대비 매매 시장은 일단은 좀 노란색, 따뜻한 파란색에서 차가운 색에서 따뜻한 색으로 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인천 서구라든가 이제 부천의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같은 경우에 조금 괜찮은 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보시면은 일단 금천구 한번 보세요. 따뜻하게 지금 뭔가 바뀌었습니다. 냉소적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광명시 자체도 조금 예, 흐름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남부 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장안구, 수원 장안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자 묶인 팔달구의 영향 때문에 장안구가 굉장히 핫플레이스 지역으로서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이제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좀 반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래 팔달구 지금 잘 보이진 않아요. 팔달구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수원시 팔달구 주변으로 관심도 매매 시장이 좀 뭔가 예, 변모가 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노도강이죠, 노도강. 그래서 이제 도봉구라든가 이제 우리 강북구, 예, 강북구 지역 쪽이 조금 뭔가 활발하게 매매 시장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요, 하락폭, 그다음 조정폭이라고 보시면,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매매 시장에서는 뭔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기는 지역 같은 경우나 또는 플러스 알파로 개발 계획이 있거나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시장에 관심이 뜨겁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 동남권에서 보시면은 일단 강남 사구는 별로예요. 동일해요. 별로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남쪽에 수정구라든가 중원구, 성남시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또 따뜻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 시장이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으니 이쪽 지역으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매매 시장이 이렇게 색깔이 좀 변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 지금 많이 빠진 지역 또는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 좀 소외됐던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조금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힌트를 받으셔야 돼요. 힌트를.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뭔가 크게 상승 기류,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자, 위축되는 심리 자체가 뭔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국지적으로 조금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전세, 역월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좀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내용들, 사람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냉소적으로 냉철하게,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잖아요. 세상 경험도 많으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스스로 하실 줄 아는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보면 전세시장 먹구름입니다. 먹구름. 뭐 별 좋아지는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시도 지금 다시 조금 한 달 만에 반전, 그러니까 하락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시장 전반적으로 보시면 강남 4구 먹구름이에요. 먹구름. 자, 먹구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의왕시하고 동안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안구에 안양시 동안구하고 의왕시. 자, 지역적으로 인접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인근에 의왕시에 백운밸리라고 있습니다. 백운밸리. 옛날에 뭐 차도 많이 마시러 가고 점심 식사 가족 단위로 많이들 가시는 그 백운수 주변에 백운밸리라고 있습니다. 그때 백운밸리가 굉장히 입주 물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쪽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 자, 안양시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자, 주택이, 그러니까 기반 시설, 생활 편의 시설은 좋지만 아파트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런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데 인근에 백운밸리라는 지역이, 자, 공급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또 의왕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운밸리가 의왕시에 있는데 의왕시에서도 또 이쪽 전세가가 낮아지고 아파트가 새로 된 그 백운밸리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물량이 많다 보면 전세가라는 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뭐 의왕시에서 안양시 동안구에서 뭐 백운밸리로 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이제 우리가 아이 교육상 또는 근무상 사업상 또는 이런 형편에 의해서, 또 질병이라든가 이런 형편에 의해서 자, 타 지역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이쪽 지역이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조금 전세 가격이 조금 걱정되고 있고, 마이너스, 지금 전세가 마이너스로 좀 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먹구름이고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 서남권 지역들이 약간 좀 진한 먹구름에서 좀 옅은 먹구름으로 좀 변했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쪽 강남 4구를 제외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양호하다. 강북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전세가, 자, 이전보다는 이번 달에 들어서서 굉장히 조금 더 밝은 색, 그러니까 같은 회색이어도 먹구름이어도 좀 밝은 색으로 갔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좀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예,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수요가 많은지요. 그리고 입주 공급 물량이 많은지요. 그리고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던 지역. 그래서 이런 그 투자 물건, 그 다음에 입주 공급 물량이 많이 된 곳, 자, 급등한 지역, 이게 바로 어디예요? 강남 4구잖아요. 그랬을 때 이 4구 굉장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상징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 여기에 있는 공포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자, 여러분들 제 주변에도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 별로 없어요. 또 상담을 받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작년이나 올해 초 같은 경우에 강남권의 물건을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매도를 하시려고 했고 매도를 성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작년 말에, 자, 가격이 죽자고 올라가는 급등하는 시기에 매입해서, 자, 투자 목적으로 가격 상승 메리트를 조금 잃어가고 있는 강남에다 투자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2097년, 2008년, 자, 위기가 올 때마다 지금 그러한 위기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면, 자, 정리될 사람들 좀 정리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안정화가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 여러분들 주변에 이쪽에 그렇게 물건을 투자하거나 소유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조정되는 시장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너무 자극적인 내용이 지금 그 지금 심리 자체를 너무 안 좋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안 좋다. 지금 강남권에서 지금 매도 성공하신 분들은, 자, 경기도에서 좀 괜찮다라는 지역, 많이 빠진 지역, 왜 전반적으로 하락 맞아요. 그렇지만 많이 빠진 지역을 중심으로, 자, 물건을 알아보시려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넓고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바라볼 거 아니라, 또는
내가 좋아하는 그 방송이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시장을 바라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자료들을 꾸준하게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지금은 예전에는 균형 발전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 지역 발전, 그러니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역 중심이라든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좀 국지적으로 좀 쪼개서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전반적인 것도 중요하고 각 지역마다 국지적으로 나눠서 내가 흐름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금일 국토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달에도 물론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이제 취급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